오세훈 후보 캠프로 가겠습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오신환입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은 모두 끝났고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예, 뭐 중요한 날 눈을 뜨면 어른들이 꿈은 잘 꿨냐, 또 그렇죠. 잠은 네. 잘 잤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예, 열심히 해서 피곤해서 잠은 아주 잘 잤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꿈 꾸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자서 꿈은 못 꿨고요. 예, 오늘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성준 의원은 그 투표율 한 5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보통 사전 투표가 한 40, 그리고 본 투표가 한 60 이렇게 과거 선거에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한 50%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50% 이상 투표율이 나오면 예. 승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대치를 좀 말씀드리면 한 55% 정도 투표율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투표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55%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설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한 10% 이상 큰 격차를 좀 벌려서 이번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거 본인들이 했던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반성하고 좀 태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역시 저는 선거가 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 점에서 10% 이상 격차가 나면 한 4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 실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정책의 노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은 두 자릿수 10%포인트 그러니까 이상의 어떤 그 격차를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3%포인트 안팎의 박빙 승부를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고요.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판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남은 변수는 투표율인데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격차도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투표율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차 낙승을 예상을 하던데 이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뭐 각자 여러 가지 뭐 객관적 데이터 속에서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봐서는 뭐 격차가 크게 나면 날수록 좋겠죠. 근데 저로서는 하여튼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가 나면 그것은 압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영선 캠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내곡동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이 일정하게 어떤 그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어떻게 뭔가 지금 분석을 하고 계세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시민들 몰래 무슨 부동산 투기를 했고 또 그래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시민들께서 당연히 지지를 철회했겠죠.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 실정이나 또 이 정부의 LH 땅 투기 사건을 덮기 위해서 민주당이 동원한 그 캐캐묵은 흑색 선전이라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변동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그러니까 뭐 중도층 표심은 둘째치고 더불어민주당 고정 지지층을 결속을 시키는 효과는 없었다고 보세요? 이 효과도 없었다고 보십니까? 뭐 일부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일관했던 선거 전략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박영선 후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 야당의 상대 후보의 이런 일관된 네거티브 선거를 치른 경우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또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내곡동 생태탕뿐이 없는 이런 선거가 과연 시민들의 삶을 변화줄 수 있을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인 제공자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의미를 서울 시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내곡동에 박영선이 묻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박영선이라는 인물은 보이지 않고 네. 오로지 내곡동 기승전 내곡동으로 선거를 치른 점이 저희는 오히려 패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에서 오세훈 심판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아,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이미 지지율 변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네. 이번 선거는 그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란 또 실정에 대해서 심판하는 선거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가 생긴 의미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생긴 선거다라는 것을 네. 이미 지난 연말이 지나가면서부터 예.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뒤집기에는 이런 거짓말 프레임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일화 효과가 그 지속적으로 지금 그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단일화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지만 예. 그 오세훈 안철수 두 분이 막판에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 단일화가 성공했죠. 또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여러 차례 단일화 시도했지만 네. 이렇게 본인이 승복하고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하는 최초의 단일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네. 각종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오세훈 후보로 결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일화 시너지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참여한 그런 선거가 됐다. 그래서 저는 안 대표께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게 후보 단일화도 있지만 지지층 단일화가 사실은 더 본질적인 거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대목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그 지지층 단일화는 구조화되면서 계속 쭉 갈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저희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단일화 과정에서 양당 통합으로 더 큰 이번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께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정치적으로도 전혀 미룰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 네. 그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네.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쪽에 혹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또 안 대표께서 저렇게 거의 매일 이제 오세훈 후보 승리를 위해서 예.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이 결국엔 본인이 이야기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선거가 끝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이런 그 진단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추동력은 사실은 자체 경쟁력보다는 어부질이 반사이익이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진단을 내놓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좀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오세훈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안정감이나 경험과 경륜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에 대한 경험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일부 공격 포인트로 삼은 측면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보궐선거가 오늘 당선 이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는 1년 2개월의 임기에 그런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험을 갖춘 사람이 남은 임기를 잘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 어부질이라고 보는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오세훈 후보의 개인적 인물 경쟁력도 일정하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 저도 같이 당내 경선을 했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나 또 서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비전들이 저는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선거 결과가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나 이런 것 자체가 그 보수 재건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정리라면 저희가 한 4차례 큰 선거에서 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 보수를 어떻게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내부적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네. 국민들이 어찌 됐건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잘해서
우리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네. 국민들께 다시 한번 다가가야 된다. 그런 이번 선거의 승리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보고요. 네. 당내에서 다시금 이 성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져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직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이죠. 의원님께서 예. 말씀하신 그 가상 상황의 정반대 상황은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닌 거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고요. 네. 이번 선거는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서울 지역 유권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오세훈 후보를 크게 밀어주셔야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야권이 이기더라도 표 차이가 적으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또다시 왜곡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가 투표가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반드시 회초리를 제대로 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입니까? 다 하신 겁니까? 네.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 준비된 후보입니다. 검증된 후보고 네. 꼭 이번에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캠프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